새해가 되면 되게 국민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정치권은 소통과 화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해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소통, 화합 금방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대통령이 가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갔습니다. 안 간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 대통령 만나러 갈 거야. 이것 좀 이상해요. 뭐 일단 대범하게 정말 대담하게 이 신년 인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역대로 보면 최악의 지금 여야 관계거든요. 이 대립과 갈등이 심할 때는 그전을 보니까 한교안 야당 대표 시절에 방문 안 했고 또 좀 더 올라가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이런 신년 인사에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년 인사회라고 하는 성격은 국가 원수로서 여야 모두를 불러서 이렇게 신년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부의 수장적 그러니까 이번에 보낸 그 주체도 보면 행안부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이 보내서 좀 야당에 공을 들이고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신년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정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냥 팩스 와서 물었더니 그냥 올라면 오라는 정도여서 이게 어떤 준비인지 참 망설이면서도 본인은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여야 관계의 협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의례적인 행식이었고 정말 그 여당과 그 국회의원들과 그 행정부 오부 수반만 왔지 야당은 딱 한 명이 한두 명 가는 이런 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악수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숨길 거 없다. 탄압해봐야 안 통한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발산할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오히려 야당이지만 민생 챙기겠다 이런 얘기 나와 했었는데 우리 뭐 적극적으로 대통령하고 협의할 거는 하고 뭐 같이 잘해보자라는 메시지 하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왜 그 기회를 그냥 이렇게 좀 흘려 보내나. 그러니까 이게 팩스로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솔직히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의전상에. 근데 이정미 대표는 어쨌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것도 나름대로 기존 관례에 따라서 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기회를 조금 상실하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신년 인사회를 행안부가 주관했나요? 근데 아마 뭐 늘 해오던 대로 했겠죠.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가 연락책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청와대 계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야당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모시는 자리라면 최소한 비서실장까지 최소한 정무수석이 직접 뭐 통화를 하거나 근데 뭐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뭐 의전이 문제다, 형식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뭐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만날 준비는 최소한 안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정미 대표만 이제 야당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했지요. 보니까 이정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무슨 책을 전해주더라고요. 아마 조세희 선생님의 난소공 보내준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새해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네. 꼭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예. 난장에 가서 올린 작은 공을 이제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읽었나 봐요.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이정미 대표가 그 과정을 좀 설명한 게 있어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초청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입에 붙어서 그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들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좀 애매한 내용이었다. 신년에 한 150명 정도 되는 국무위원들과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이게 그래서 야당 대표인 저를 꼭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그게 굉장히 헷갈려서 한번 대통령 비서실 쪽으로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이 이 행사 주관 부처가 행안부라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를 초청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래도 대통령의 공식 신년 행사니까 따로 안 불러줬어도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뵙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보니까 행사 프로그램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전날 밤에 밤새서 손편지를 썼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편지를 써서 전한 것 같은데 신인규 대변인, 이정미 대표가 편지 뭐라고 썼을까요? 뭐 저도 이정미 대표가 가장 지금 협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 저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저도 상당히 좀 궁금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이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또 신년 첫 행사입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뭐 행안부 주관이고 대통령실 뭐 어디서 실무를 담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야당들을 상대하고 야당 업무, 특히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입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의문을 가지시냐면은 도대체 정무수석실은 지금 뭘 하는 곳인지, 왜 그 공무원들 고위직부터 다 월급 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당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 예우를 갖추면 본인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소홀하게 해가지고 소홀한 의전 논란을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안 오게 만드는 또 핑계를 주는 것인지, 전 이런 것들은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야당을 대할 때 제일 쉬운 게 이런 겁니다. 가서 기분 좋게 좀 해드리고 정무수석이 직접 좀 찾아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초청장도 드리고 하면은 이게 의외의 곳에서 물꼬가 트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초대받는 쪽에서 안 오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은 그냥 뭐 행안부가 하는 건데 이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초대했는데 안 갔다면 오히려 비난이 이재명 대표한테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뭐냐면 초청장을 일부러 만들어서 접촉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 찾아가고, 이제 문희상 전 의장님 예.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냐 계속 물으니까 이제 MB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예, MB 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서 갔다 이런 이야기 그 하는데, 설명을 안 하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걸로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여야가 뭔가 협의하고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하거든요. 국가 원수는 어쨌든 여야를 모두 포용하고 국민 전체를 포용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대통령실이 해야 된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기능이 국민 통합 기능입니다. 그 국민 통합 기능이 지금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발의가 안 되면 결국 그건 또 대통령 책임으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역대급으로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공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장현미 변호사 보시기에 편지 볼까요? 편지요 슬쩍 보시지 않을 것이고요. 책은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워낙 뭐 바쁘시니까요. 그럴 것 답장 같습니다. 쓸까요? 답장은 절대로 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쁘시니까요. 경우에도 예. 손편지를 이렇게 아주 길게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짧게라도 대통령의 손편지로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장 그러면 보내주고 너무 훈훈할 것 그런 게 같아요. 알려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멋이 있는 거죠, 보기 정치에 좋죠.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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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 전직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딱 이렇게 책상에 놓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갈래였는데요. 예. 트럼프 때 깨져. 트럼프 때 깨졌죠. 그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들도 대변인들이 교체될 때 그걸 합니다. 그렇구나. 거기. 편지를 이렇게 네, 써가지고. 네, 네. 그래요. 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어때요? 김두수 소장 보시기에 이러다가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영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협치를 통해서 여야의 어려움, 국가적 이기를 이렇게 넘어서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의명분이고요. 나는 3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해요.
이 이야기와 야당은 부패하고 범죄 집단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심판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1년 내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정말 저는 6개월 전부터 총선이 이번 4월이면 내 이해가 가요. 이렇게 뭔가를 좀 정치는 대결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국가적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대결 정치를 몰고 간다면 정치적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대통령 편을 들지 야당 편을 들지 누구를 심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선택하겠지만 국가 경제와 전체 민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국가 원수로서는 책임을 안 지고 그냥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특정 정당의 개파 수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대통령의 생각이 협량하다면 이거는 정치적 위기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 없이 정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저희가 정권 교체됐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제가 맨날 하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친문 팬덤만 가지고 정치하시냐. 뭐 야당은 쳐다도 안 보냐. 뭐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의 레파토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정권 내줬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거든요. 저희도 예를 들면 정말 운 좋아가지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후반대를 유지한다 칩시다. 그거 가지고 정권 연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의외성을 바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진짜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나가지고 필요한 얘기는 하네? 뭐 그런 거 한번 만나가지고요 손 내밀고 같이 잘해봅시다라고 하면요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도 뭐 정치 보복이니 뭐 정적 재건이 얘기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백날 정치 보복 아닙니다라고 해도 그럼 너네 그 만나지도 않고 야당 대표인데 이러면 이게 뭐 안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통합의 메시지가 말만 하지 않고 뭘 해야 되고 다만 저는 최근에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정치개혁 화두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도 이 중대선거구제가 원래 약간 민주당의 아젠다거든요. 요거 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그거를 토대로 뭐 나머지 3대 개혁에 필요한 어떤 협치의 물꼬를 틀 수도 있지 않겠나. 그거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뭐 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 아마 없을 것 같고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맞아서 개각할지 않을까 뭐 그런 관측이 지난해 좀 나왔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장관이 교체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 공무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으니 새해 업무 준비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분간 개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저도 뭐 개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정말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대로 쭉 갈 걸로 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 통치 스타일 자체가 좀 한 번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계속 좀 믿고 써야 된다 좀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무래도 이 정부를 처음에 조직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청문회 트라우마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굳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정권이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라인업을 가지고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정조사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이 됐던데요. 일단 지금 뭐 지나간 걸로 쭉 보면 이상민 장관 언제 바뀌고 그러더라도 이제 문책 인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너무 실기했고요. 일단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됐고 사실 민주당도 다소 역할을 제대로 국정조사 중에 못한 게 신현영 의원 이슈에 너무 이게 좀 함몰돼서 몰려 들어간 부분이 있고 조수진 의원은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유족들이 왜 이런 가지적인 입장에 대해서만 추궁을 하냐라고 물으니까 저쪽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정치권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대통령이 개각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인사.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도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합을 맞춰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팀워크 이런 거 제대로 발휘하려면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시던데 이게 조직의 팀장이면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대통령이잖아요. 정무적으로 인사로 평가하고 윤여준 전 장관은
국민들이 정말 인사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을 못 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청문회 트라우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건 비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무서워서 인사를 주저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 거의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 사실 정확하게 해야죠. 이상민 장관 지금이라도 경질 대통령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개각 그리고 정무수석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뭘 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중차대한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한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뭐 20%대까지 떨어지는데도 비서실장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40%가 됐는데 교체한다라는 게 이게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인사 교체의 저도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저도 그렇게 아니 예상을 근데 합니다.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지율이 막 20% 중반까지 떨어지는데 하면 패닉으로 보여요. 아 이거 뭐 진짜 뭐 그리고 그때는요 좋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안 올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관을 오래 갖고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길게 가자 뭐. 근데 그래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이상민 정도는 사실은 좀 교체를 해주고 다른 장관들이랑은 그래도 성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면 그냥 약간 내 후배 챙기나 친한 사람 챙기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연초 개각 얘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요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이제 경질성 개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국민의힘 정당대회를 앞두고 장관 중에서 차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돼 있어서 분명히 이게 개각이 약한하면서 그 개각을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예상됐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무 전략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야당한테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라서 그래서 대통령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일단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사람 챙겨서 계속 가겠다 그러면 아마 이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야당이 탄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부처 평가했는데 성적이 안 좋은 무슨 부처 장관들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개각을 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나온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부분은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니까 개각 필요성이 있다 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개각 없다. 장관들 업무에 집중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실제로 논의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뭐 지지율표 같은 건 한번 싹 보고 딱 덮어놓고 대인배처럼 딱 한다고 뭐 이야기는 하는데 믿기는 어렵고. 쓱 봐도 큰 숫자는 보여요. 내가 몇 프로인지는 쓱 봐도 보입니다. 쓱 봐도 사실. 가슴에 딱 꽂힐 수 있는 수치로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참 대인배는 아니시라는 생각 들고 여러 가지 개각들 이거 민주당 그리고 뭐 야당의 목소리 전혀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고 저는 대통령 배가 안 크다고요? 예, 대인배 그럼 소인배 그러니까 뭐 방구석 여포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언론 인터뷰로 대체한 거 제가 신년 그 어떤 기자회견을 대체한 부분도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게 끝인가? 이게 생방이 마무리가 된 건가? 놀랐었는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근저에는 이 국민에 대한 자신감 없음, 두려움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간의 정비기를 가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대통령실에서 뭐 내놓는 메시지가 의도대로 전달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뭐 어느 정권이나 그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노이즈를 줄여야 그래도 이게 원래 의도한 메시지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찌 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개혁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일단은 가고는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보자. 뭐 저는 이게 뭐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개각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연초에도 개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신년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또 신년사 발표하는데 대통령 출입 기자들 취재도 안 되고 이런 게 계속되면 천하람 위원장, 신인규 대변인 다 대변인 하셨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못 하게 되면 대통령이 편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사실 저는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좀 지금 좀 위축된 상태에서 언론을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지율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사실 근원적인 문제를 또 제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용산으로 왜 옮겼냐, 그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고 청와대까지 비우면서까지 간 거였거든요.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소통을 정말로 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는 소통의 노력을 좀 새해에는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요? 예. 아니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기자분들의 질문이 민심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이게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든 메시지를 내든 이게 예상되는 반론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변인은 항상 언론인들과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면요 언론인들이 싫어해요. 언론인들이 싫어하면은 정권이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언론 관계도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있는데요. 내일 좀 여기에서 쓸만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임금님 귀에 캔디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잠깐 보다 왔는데 꼬리곰탕집이더군요. 대가리하고 몸통은 온데간데 없고 꼬리들만 있었습니다. 고우성님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를 보면 저걸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진실을 파헤치는 질문과 답변이 없이 호통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소모전을 하고 있네요. 예, 청문회 기대 난망이죠. 금방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야당이 또 잘 못하고 있구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도 흥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이 문제의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대처하는 청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일 한번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세 분 골라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님, 윤 대통령 정부도 핵 보유한 거 아닌가요? 윤핵관 보유국 날카롭게 재치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호님, 과장해서 말한 것이 무게가 간다. 북한을 겁박하기 위해서 한 말인 듯한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래머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골라주시죠. 예, 중홍동 장구경님, 백악관 기자랑도 싸우네. 와 대박. 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